모두가 얻는 투자입니다. 결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그때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가 너무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페이팔 그리고 다른 결제 처리나 결제 수단업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기업 분석 및 산업 분석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팔이 뭐하는 놈이냐? 그러면 제일 유명한 건 온라인 피지죠. 이런 식으로 페이팔로 결제하기, 벤무로 결제하기, 나중에 페이팔로 결제하기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게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인사든지 개발을 통해서 다른 금융산업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이제틀이라는 온라인 포스기고 또 최근 벤무도 인수해서 디지털 월렛 쪽으로 가고 있죠. 사실 페이팔이 국내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국내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온라인 페이지사는 KG 이니시스랄지 토스페이먼트 같은 게 될 것이고, 포스기는 그냥 이런 온라인 포스기 그리고 디지털 월렛은 카카오페이랑 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팔의 투자 포인트를 총 3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초가격 온라인 PC 플레이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쌍방향 플랫폼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다목적 금융 앱으로서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라인 PC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한국이 정말 특이한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페이팔을 안 쓰는 온라인 PC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기업보다도 온라인 PC 시장 점유율이 정말 높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보인 사진은 우리가 온라인 결제를 하실 때의 순서인데, 일단 고객이 있고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죠.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페이팔이 먹고 있는 거고, 요 과정, 그리고 요 과정이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쌍방향 플랫폼이라는 건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예요. 페이팔이 지금 상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쥐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래서 페이팔은 고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상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정말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중에서 페이팔 사용률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니까 이 상인 사용률도 더 결제를 편하게 받기 위해서 증가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일어나서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온라인 세계의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페이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쌍방향 플랫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목적 금융 앱으로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가 생각보다 인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만 나눠 보면 벤모, 아이제토, 줌, 허니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벤모는 다 잘 아시겠죠. 디지털 월렛이랑 P2P 송금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카카오페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줌은 해외 P2P 하는 건데, 사실 벤모가 해외 P2P를 또 안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해외 P2P를 좀 보강하기 위한 플랫폼이자 보강하기 위한 인수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세트는 아까 언급했죠. 오프라인 포스기. 허니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핀터레스트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기사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일단 페이팔 측에서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 인수 이런 거에 보면은 페이팔이 완전히 이커머스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지금도 거의 압도적인 플레이어긴 한데, 그래서 이커머스 먹은 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커머스를 먹는다는 게 매출의 일정 퍼센트지를 페이팔에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커머스의 결제기 추이인데 삼성은 이것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10%에서 되게 좀 빠르게 고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페이팔의 결제 추이, 결제 대리금이거든요. 결제 대금도 되게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프라이싱 파워를 살펴보면 페이팔이 1위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 정책을 조금 바꿨습니다. 침투적인 영역은 가격 인하를 해서 경쟁을 강화했고, 이미 침투한 영역은 가격을 인상을 해서 수익성을 강화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벤모로 결제하기, 페이팔로 결제하기, 나중에 페이팔로 결제하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결제하기 같은 경우는 이미 페이팔이 너무 잘하는 부분이니까 3%에서 3.5%로 가격을 인상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전 스트라이브나 스퀘어도 되게 잘하는 부분에서는 2.9%에서 2.5%로 가격 인하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켰죠. 어차피 이쪽은 워낙 다른 기업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해봤자 고객 이탈만 있을 거니까요. 일단 저 영상 썸네일이 구글과 애플, 삼성, 그니까 이런 상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페이팔이 이길 수 있느냐잖아요. 사실 저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기는 굳이 페이팔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페이팔이 패싱이 가능해서 얘네들은 이제 지역구 짱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디지털 원래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건 저번 영상에서 되게 잘 다룬 것 같아가지고 카드 통해서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페이팔의 이야기 할 때면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저 성장도 그렇고 기존에는 계속 늘고 있었던 유저나 결제 횟수도 이번 분기,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둔화가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고객수가 연성장률 24%까지 갔다가
제가 21%, 16%, 15% 해서 조금 줄었죠. 유저 수가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겠죠. 근데 이미 4억 1,600만 명이나 쓰고 있는 앱인데 여기서 연성장률 20%를 바라는 것도 이상해 보이긴 하고요. 그래도 상당히 좋게 보이는 건 유저나 결제 횟수가 코로나 끝나고 한 21년도 1분기부터는 좀 정체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좀 정체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10%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쪽 결제수단 시장이 결국에는 플랫폼 게임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페이팔의 강력한 브랜드랑 네트워크 효과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매수했습니다. 매수했고 빠지면은 계속 따라가 살 것 같고 만약에 오르면은 더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자 결제 영상으로 시작해서 조회수가 정말 잘 왔어요. 덕분에 요새 구독자 수가 하루에 20명, 30명까지도 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나이가 유튜버 쭈니맨님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표가 구독자 1만 명인데 이전 속도라면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